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한현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1에서 4선발까지는 어쨌든 이 롯데자이언츠가 딱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 마지막 퍼즐, 과연 5선발, 이 한현희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현희 선수가 이제 5선발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허리에서 또 힘을 보태주게 될 것인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현희 선수가 합류하면서 롯데 선발 경쟁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현희 선수의 조건, 이제 3+1년에 계약금 3억, 보장연봉 15억, 최대 37억 등 총액 40억 원입니다. 선수가 최초로 3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 그러니까 옵션이죠. 옵션을 달성할 경우에는 2026년에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또 약간 좀 이 국내 KBO에서는 좀 나오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이 독특한 계약 조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 계약 조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한현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걸었다고 봐야죠. 옵션이 22억이면 40억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는 건데 네. 보장액이 18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만큼 가져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롯데는. 네. 한현이도 한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걸 억셉트 한 거고. 그러면 2억만 딱 놓고 봤을 때 윈윈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결국 한현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맞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아주 거액을, 그러니까 보장 금액 기준으로서 아주 거액을 투자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3+1년에 3억, 18억이면 3년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그럼 3년에 18억 잡으면 6억밖에 안 되네. 그냥 적당한 중소형 FA 하나 잡은 거예요. 금액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한현이가 엄청 잘해서 더 막 챙겨가면 그럼 연평균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년 40억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현이가 한참 좋을 때 모습을 회복하고 살도 많이 뺐더라고요. 사실 9kg 빠졌다고 엄청 좋을 때 모습 회복해서 잘해주면 롯데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보장 금액보다 옵션이 더 큰 계약, 그리고 이제 게으른 천재를 위한 맞춤 계약인데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옵션 잔뜩 넣은 계약도 마음에 든다라는 이제 반응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발로 쓰려고 데려왔다고 봐요. 옵션에 퀄리티 스타트 항목 있다고 그럼 이제 또 선발로 봐야 되겠죠. 또 야옹이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세라피모님이 일단 롯데는 박세웅 선수 외에 믿을만한 선발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거고 한현희에게 옵션 걸어 동기도 부여하고 꼭 선발이 또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서 영입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김빌리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서로 윈윈 계약 얘기는 하는데 키움이 장사는 최고로 잘한 듯 싶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A급 FA잖아요. A등급 FA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상 선수도 20인 보호 명단 외의 선수를 또 데려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키움은 선수를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늘 돈으로 받기만 했던 팀이긴 하지만 뭐 뎁스가 부족한 팀은 아니지만 선수가 뭐 1군에서 20인이면 그냥 1군 선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선수를 보강할 수 있다면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옵트아웃은 구단과 선수가 동시에 동의해야 발동되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선수 선택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이 옵트아웃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결정하는 거고요. 팀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팀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조항도 있습니다. 상호 옵션도 있는데 그건 둘 다 실행을 동의를 해야지 발동이 되는 그런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가치를 재평가 받고 싶다. 그럼 이제 그때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3년 하고 옵트아웃해서 다시 연장 계약을 단연 계약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선수 본인은 어차피 3년 하고 옵트아웃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더라도 물론 다른 팀이랑 갈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FA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4년 1년 더 있어야 됐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팀에서 연장 뭐 어차피 지금 BFA 단연 계약이 완전히 세팅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팀은 못 갈 건 아니지만 그러네요. 3년하고 롯데 계속 남아있는 거를 자기도 원하지 않을까. 본인만 잘한다면.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지금 이제 이상님께서 계속 이 댓글로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뭐가 다 잘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할 거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른 8개 구단이 또 바보예요. 다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FA 계약을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기대할 것들이 있었다. 혹은 조금 아직까지 한현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팀들이 여럿이었으면 조금 더 계약이 일찍 이루어졌을 텐데 롯데랑 계약한 배경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현희에 대한 관심이 롯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들린 얘기로는 서울팀 중에 하나도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한현희가 아직 젊기 때문에 네네. 93년생이니까 만 30세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아주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그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구단들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찔러봤겠죠. 관심을 보였겠죠. 근데 첫 번째 가장 최근 2년간 보여준 게 없어요.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네. 그리고 재작년은 그 코로나 규정 위반 때문에 강제로 못 뛴 거고. 그렇죠. 올해도 이제 그 여파가 좀 있었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감점 요인이 된 거죠. 그러면 꾸준히 잘했던 만 30세 선발 투수가 밖에 나오면 4년 80억 100억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보장금액 18억 이렇진 않겠죠. 거기서 막 깎인 거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해 이미지를 좀 안 좋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게으르다, 뭐 회사에서 오면 살찐다, 되게 막. 7렐레 8렐레 할 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작 빡 이러면 엄청 집중해서 잘해요 또. 아 네.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앞도리도 안 보고 막 달려가는 네네. 그런 또 이렇게 집요한 맛이 또 있어서 양가의 그 모습을 다 봤겠죠 구단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는 이쪽을 더 좋게 평가한 거고 우리가 이 친구 잘 쓸 수 있겠다고 평가한 거고 네. 다른 팀은 보성 선수 20인까지 주면서 데려와야 돼? 그 이 생각을 한 정도는 거죠. 아니다. 네. 그 한현희에 대한 기대치만 놓고 계약을 했다라기보다는 주변 여건들이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보상금 줘야지, 선수 줘야지. 그리고 또 뭐 워크의식에 대한 문제도 네. 있지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할 부분들이 확실히 좀 그러니까, 많았다. 그러니까 이프가 붙을 수밖에 없는 FA는 무조건 이프가 붙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오는 거니까. 하긴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부디버프 받으면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얘기하셨는데 야야야호님이 한현희가 최근 2년과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인터뷰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향팀으로 돌아가게 돼서 마음 다 잡고 뭐 술도 끊었고 뭐 살도 지금 엄청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렇게 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의지가 돋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거든요. 저도 잘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살을 뺐다는 것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근데 진짜 이거 보시면은 이 네. 프로필 사진 지금 찍힌 거 보세요. 유니폼 입은 사진 보세요. 이 라인이 생겼잖아요. 원래 이렇게 두툼한 선수였는데 진짜 살을 많이 뺀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내가 빼야 되는데. 일단은 롯데자이언츠 확정 선발진 댄 스트레일리 선수, 찰리 반즈 선수, 그리고 박세웅의 한현희까지 있습니다. 이제 5선발 경쟁을 두고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젊은 투수들이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인복, 나균환, 김진욱, 서준욱 이 선수들 지금 뒤에 성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선수가 좀 앞서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현희 선수는 선발을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고정 한 자리는 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우여곡절 끝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선발로 일단 무조건 써보겠죠. 그리고 안 되면 불펜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5선발이 남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균환 선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완전 그 뭐 서튼 감독의 페르소나라 그래야 되나? 거의 뭐 진짜 네. 또균한 하더라고요. 네. 균환이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위기 상황에 항상 나균환 선수 네. 아니면 선발 땜빵 필요하다 나균환 선수 네. 그랬을 때 항상 또 삼진 잘 잡아주고 또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부산 내려가거나 무슨 뭐 부산 내려갈 때나 롯데 경기 볼 때나 자꾸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꾸준히 선발을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놓고 딴 사람 기록도 막 봤는데 네. 이인복 선수도 그렇게 나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또 잘했는데. 약간 들쑥날쑥한 감은 있었어요. 그 네. 평자가 4점대라는 거는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잘 던졌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균환 선수를 서튼 감독이 또 좋아한다면 작년처럼 그렇게 쓸 값이라면 이인복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겠죠. 선발 5선발로. 투수로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진욱, 서준호는 롯데가 진짜 작심하고 키워야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2000년생, 2002년생이니까 나이도 창창한데 유망주들인데 네. 이 선수들 기회 안 주면 또 언제 네. 커요. 이 선수도 기회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다 떠나서 문제라고 좀 상황에 좀 처한 상황이 롯데는 지금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 팀이 됐거든요. 그쵸. 이제 돈도 많이 썼고 네, 투자도 많이 네. 했고 그래가지고 마냥 젊은 선수들에게 그래 너 이렇게 얘 커야 되니까 경험치 먹이자라고 하기도 조금 뭐해요. 지금은 달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튼 감독도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네네. 서튼 감독도 이제 뭔가 성적을
내야겠다는 압박 혹은 부담이 없진 않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실적이 있는 선수를 앞에 내지 않을까, 먼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야옹이님 말씀처럼 근데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선발 투수 자원은 많을수록 좋다. 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가 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또 찾아올 거기 때문에 투수들 특히 또 선발 투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 롯데 1에서 4선발진 지금 뭐 스트레일리, 반지, 박세영, 한현희까지 이렇게 딱 지금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선발 투수 WAR이 7.86 리그 8위였고요. 소화 이닝이 752.2이닝 이 리그 6위였습니다. 막 그렇게 중위권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현재로서 지금 이제 새로운 선발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일리랑 반즈는 검증이 됐잖아요. 그쵸. 스트레일리는 보여줬죠. 뭐 작년에 말미에 들어와서 2점대 평자에 11경기 4승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리고 반즈도 뭐 약간 전반기 대비 후반기가 아쉬웠다면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기는 거의 MVP 페이스였고 그렇죠. 이 둘 놓고 누구 선발로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쪽은 뭐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네. 박세용 선수도 이제 BFA 단행 계약을 하면서 이제 책임감이 엄청 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올 시즌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가야죠. 박세용 올해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네. 그 물론 이제 너무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제 박세용은 또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기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비시즌 엄청 준비도 잘했더라고요. 그 엊그저께 있던 체력 테스트 거기도 뭐 무난하게 통과를 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배영수 코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쪽 세 명은 고정 세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두 자리가 이제 문제인데 한현희 선수를 선발로 쓴다 치고 그렇죠. 나머지 한 자리잖아요. 근데 5선발은 어차피 10개구단 통틀어서 한 명이 꾸준히 돌아가는 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사실. 네. 뭐 누가 잘하면은 또 요 선수한테 기회 주고, 네. 뭐 조금 못한다 하면 또 다른 선수가 또 그 기회를 잡고 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 3에 4선발까지만 세팅이 되면 어떻게 해도 굴러가요. 그리고 좋은 성적 나와요. 선발만 잘해주면. 그러면 지금 롯데가 선발진은 구색이 다 갖춰지지 않았나. 이제는 구슬들이 막 있으니까 잘 깨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진눈깨비님, 서튼만 걱정된다. 윤오빠 무찌나님, 돌튼이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이 참 힘든 돌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감독, 이 서튼 감독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 운영 불만 가지신 롯데 팬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해에는 조금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감독이 팬들의 비난에 흔들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뭐 자기 그 야구관대로 가야죠. 네. 뭐 벤투 감독이 또 그랬었던 것처럼. 거의 말하는 네. 철학이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네. 프런트 차원에서도 요런 거는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돈을 많이 썼어요. 맞아. 올해는 진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없다 하던 포수 앉혀놨고 그치. 유광남 데려왔고 그 없다 했던 유격수도 될 것 같고 노진혁 선수 데려왔고. 그러면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유망주의 동시다발적인 폭발을 통한 팀의 성적 상승 이게 지금 이제 아니에요. 그쵸. 이제는 진짜 성과를 네. 야 니네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줬잖아. 네. 근데 성적 왜 안 나?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야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측면이라면 약간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역시 이 서튼 감독에 대한 이 비판이 또 많이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케이니만큼 좀 달라진 모습을 네.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